부산 4.3구의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 우리 차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 오늘이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책임자는 바뀌어도 교육의 책임은 결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정무직 빼놓고는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게 흔들림 없는 이 교육 정책이 돼야 하고 100년 대계의 정책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리박스쿨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사각지대.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준혁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정권이 바뀐다 해서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역사도 역사고 실패한 역사도 역사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리박스쿨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단법인하고 그냥 리박스쿨 일개 단체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 아닙니까? 사단법인은 뭔가 법적인 그게 있는 거고 리박스쿨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부도 사기당했고 지금 서울교육청도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려는 걸 지금 위원장이 먼저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권 교체기이고 지금 차관님도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되신 분이고 지금 또 계속 하실지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교육 공무원들이 여기에 고위급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물새틀 없이 이게 지금 해야 된다. 교육 이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리박스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항을 내가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대학 있잖아요. 대학은 국가혁신 역량의 최전선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지금 수많은 첨단 이런 산업, 특히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의 연구기관이 이걸 충분하게 지금 연구 검토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이라면은 AI 데이터 센터이라면은 두 가지거든요. 전기와 물. 이게 물 먹는 이게 전기 하마가 아니고 전기 먹는 하마예요, 이게.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25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전국 대학이 신청한 전력 증설 18건 중에서 실제 공급이 완료된 것은 딱 3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17%에 불과하는데 신청부터 공급까지의 기간도 최장 1,010일이 걸려요. 이게 3년이 걸린다는 소리인데 이 공급 불가 판정을 받는 사례는 모두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변전소 용량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이게 다다르고 있다. 요거 좀 파악을 차관님 하셨죠? 네. 직접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그 문제인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이 AI 연구를 위해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전력 개통 영향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평가 자체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후에도 비용 부담이 대학 측에서 과도하게 지금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고전력 AI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데 대학에서 전력 개통 영향 평가 대상을 예외 절차를 좀 명확히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전력 공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년이 걸려서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교육부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러한 제도를 좀 충분히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AI에서의 가장 1차적인 그 요인이 지금 에너지 요인이고요. 에너지 요인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의 에너지 배분 방식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 새 정부에서 AI 정부, 그러니까 AI를 국정과제로 지향을 해 나가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산자부가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연구단체로서의 그 대학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공동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단순하게 우리 부처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융합이라는 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구축하고 이런 건 산자부인데 네. 거기에서 연구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 또 그렇습니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연구비는 또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시설은 대학 누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서로가 안 맞아요. 그럼 어느 정도 빅5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어. 그 외 대학은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이 차관님이 좀 충분하게 좀 산자부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매우 중요한 융합이고 이게 지적이십니다. 그거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BK21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의 그 여러 가지 항목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 접근성 이런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 중심, 우문현답 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저는 우리 공무원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인 중앙 정부 세종에 계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직접 한번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게 실효성 아닙니까? 네. 지금은 모든 그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현장 중심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정책을 펴는 거예요. 교통체계 누가 잘합니까? 교통부, 국토부에서 잘합니까? 택시 기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과 이론과 현장에 겸비되는 멀티플레이어가 우리 공무원들이 돼야 된다. 거기에 특히나 교육이 더 저는 그렇게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우리 차관님이야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강력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저희 많이 지원해 주신 덕택에 라이저 체계나 이게 했던 게 결국은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고민들을 교육부가 다시 문제를 풀어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저희 교육부 직원들이 지방에 나가가지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지고 와서 다시 우리 교육부에서는 제가 중심이 돼서 글로벌 핵심 포럼도 하고 해가지고 규제 완화에 관한 다양한 방식의 토론들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